제가 13년 동안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40점대 학생도 전교 1등을 만들고 5등급 학생도 1등급을 만들다 보니까 노베 친구들이 심폐소생술을 받으러 저를 찾아오는데요. 오늘은 6등급 이하부터 1등급까지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등급별 수학 공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등급, 2등급 이 친구들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신이 좋은 경우입니다. 마지막 3학년 1학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신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내신만 신경 쓰다가 수능 최저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수능은 상대평가예요. 그리고 다른 많은 친구들과 N수생들은 수능 하나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신 대비를 하면서도 절대로 수원수투를 놓아버리시면 안 돼요. 최소 일주일에 수원수투 각각 한 단원 정도의 분량은 공부에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신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나는 정시파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요, 머리가 굉장히 좋지만 불성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고3 때도 평소처럼 적당히 공부하면서 1등급 커트라인 정도에 머물다가요, 열심히 하는 다른 친구들한테 다 밀려가지고 2등급이 떠버리고 결국 원하는 대학을 잘 못 가서 재수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악담이 아니고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 찾아보면 되게 많을 거거든요. 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고3이라면 개념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수트는 그나마 최근에 배워서 기억이 좀 잘 날 거고요. 수원은 조금 잊었을 수 있겠지만 이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 등급대의 친구들이니까요. 1, 2월 내에 수원 1회독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월 모고를 보기 전에 수원 수투 기출은 반드시 한번 보세요. 수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길잡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수원 수투는 산모부터 전범위로 출제가 되니까 그 전에 무조건 1회독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3월 모고 전에는요, 예를 들면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문제집, 근데 최근 기출만 풀지 말고 조금 오래된 기출도 괜찮거든요. 요즘 출제하는 스타일이 옛날 기출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도 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개념을 1회독 해두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6월 모고 전에는요, 수원 수투는 수특을 하고요. 선택 과목은 앞에 개념하느라 아직 기출을 안 봤을 테니까 기출도 하고 수특도 하고 내신 대비를 한다면 또 내신 대비도 같이 하고, 수능 전에는요, 실무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실무는요,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풀어보는 게 좋아요. 이 선생님, 저 출판사 여러 가지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정보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다양하게 풀어보세요. 특히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평가원스럽다, 평가원스럽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능에 평가원스럽지 않은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진짜 하지 말고 그냥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 실력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능이 가까워지기 2달쯤 전부터 하루에 한 회씩 시간을 재고 풀어서 실전 감각을 익히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택 과목도 실무로 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2등급부터 4등급 초 학생들입니다. 이 구간에 있는 친구들은요,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닌데 잘한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대치동 기준으로는 모고 1학년 때 1등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학년이 높아지면서 1등급과는 점점 멀어진 친구들입니다. 이 성적대 친구들은요, 성적과 관계없이 수학 실력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성적은 2등급인데요. 질문은 선생님 답이 무리수가 나왔으니까 실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다던가. 무리수는요, 실수거든요. 그래서 무리수 근이 나왔다면 실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적이 4등급인데 이해력도 좋고 생각도 깊고 얘가 왜 아직 4등급이지?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은 기본기를
채워야 여기서 더 좋은 성적에 갈 수 있게 고난도 문제를 통합적 사고로 제대로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기본 개념에서 미싱이 많이 일어난다면 개념서 공부를 빠르게 한번 돌리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해도가 높은데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라면 이 친구들은요, 공부량이 부족하거나 애초에 실수를 좀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공부량이 부족한 친구들은 우선은 공부 시간을 좀 늘리고요,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부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랑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준비할 거거든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정도 수준에서 더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어떤 책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시중에 추천하는 문제집은 잘 알고 있을 거고, 여러분 정도의 성적이면 유명한 문제집 중에서 어떤 것을 풀어도 사실 다 좋거든요. 중요한 건 공부하는 방법이랑 시간 그리고 효율이죠. 자, 이 친구들도 공부하는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3월 모고 전에는요, 수원수투 기출 1회독 똑같이 해주고요,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그냥 유명한 문제집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최근 기출만 풀지 말고 특히 오래된 기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기출까지도 좀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3월 전에 꼭 개념 1회독을 해둬야 돼요. 절대 미루지 마세요. 그 다음에 6월 모고 전에는요, 수원수투는 수특을 하고, 선택 과목은 기출을 안 했다면 기출을 꼭 돌려주고, 그 다음에 수특도 해야 되고, 내신 대비가 있다면 내신 대비도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수능 전에는 역시나 실무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연습을 따로 해준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 연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정도 번호까지 있을 때 몇 분 정도 되면 괜찮다, 내가 이 정도 번호까지 오면은 지금 몇 분이면 괜찮고, 요 정도 점수에서 요 정도 번호에서 내가 모르는 게 나올 때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무 연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실전에서 할 수 있을 법한 실수들을 다 미리미리 생각을 해서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사람이 쫄아버릴 수 있죠. 그러면은 쫄았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시험이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너무 흥분이 돼버리는 거지, 왠지 시험을 잘 볼 것 같아서. 근데 알죠, 시험이 나만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이럴 때 특히 더 실수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을 완벽하게 풀어내야 원하는 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흥분하지 않고 끝까지 풀 수 있는 그런 거 전부 다 마음도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수학 실력뿐만 아니라 시험장에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까지 전부 다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2등급 때 친구들은요,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스펙타클하게 결과가 달라져요.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2등급이 나오면 인서울 4년제, 그리고 문과에서 운이 좋으면 서울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3등급이면 수도권 4년제, 4등급이면 지방 4년제를 갑니다. 편차가 크지만 제대로만 공부해서 2등급까지 성적을 올린다면 훨씬 기분 좋은 입시 결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좀 올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4등급 중반에서 5등급 초중반의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친구들은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기초에 구멍도 많습니다. 수학이 70점대만 돼도 엄청 행복할 것 같은 친구들이죠. 2등급 때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느리니까 천천히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능에 수원수투 확통이 나오는데요, 일주일에 2단원 분량씩 공부해도 1회독 하는데 3달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쉬지 않고 공부해야 3회독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 속도가 일단 나오지 않고요, 어쩌다가 이해되는 강의, 그리고 쉬운 책, 이런 것들만 찾아서 편하게 공부해요. 그리고서는 나 열심히 잘하고 있어 하다가 시험장 가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몇 월에 무엇을 공부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내 수준에 맞는 쉬운 문제집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속도와 절대적인 양이니까요.
자, 선생님이 단계를 만들어 봤어요. 먼저 A 단계는 연산입니다. 예를 들면 수력 충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모두가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고 가끔 보면 연산이 좀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연산이 약한 친구들은 뒤에 문제를 푸는데 한나절이 걸리고 한 문제 풀면서도 연산 때문에 너무 이 문제의 호흡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수학적인 능력을 기르기까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연산이 좀 특히 약한 친구들은 시간을 들여서 연산 공부를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B 단계는요, 쉬운 유형서, 예를 들면 라이트센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C 단계는 기본 유형서, 예를 들자면 센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특이랑 이야기하면 수특에서는 레벨 1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D 단계에서는 쉬운 기출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유형별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적당히 알았다면 기본적인 어떤 틀 안에 있는 문제들은 빠르게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쉬운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N기출 같은 거 3점짜리 모아둔 게 있어요. 그리고 또는 수특에서는 레벨 1, 2 정도? 2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정도를 일단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요, 적당한 기출 난이도의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삼시사 같은 거,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수특에서 레벨 2, 3 정도, 그리고 수능 완성 이런 거 풀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레벨 3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순서로 공부하되 수능 전에는 수특 레벨 3레벨까지 끝내는 게 좋거든요. 너무 어려우면 레벨 2까지는 꼭 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왜 자꾸 수특에서 레벨 2, 3까지 힘들어도 하라고 하냐 하면 이 등급대 친구들의 희망은요, 보통 가천대예요. 가천대가 딱 3등급의 기준이잖아요. 이 가천대는 논술은 약술이고요. EBS 수특 수안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이 정도만 공부하면 6논술에서도 희망이 있거든요. 수능 대비와 수시 대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수학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청 재밌다기보다는 내 실력이 오르고 성적이 오르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좀 더 어려운 기출도 도전하고 쉬운 문제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 5등급에서 1등급으로 되고 6등급에서 1등급이 되는 친구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6등급 이하 친구들입니다. 이 등급대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공부량이 너무 적고 제대로 공부해본 경험이 인생에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공부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책상에 앉아야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일단 책상에 앉으세요. 수학 성적을 올리고자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이미 큰 시작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가장 쉬운 강의부터 듣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본인에게 맞는 수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등급대 친구들이 현우진 선생님 수업을 듣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예요. 강의식 수업을 듣기에는 기본기가 너무 부족하고 강의 속도도 너무 빠를 수 있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이미지 선생님의 세젤쉬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다고 당장 수학이 다 이해돼서 1등급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적어도 수학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산력 키우기입니다. 수원의 지수단원 강의를 듣고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의 내용이 대략 어떤 건지 알았다면 연산교재, 예를 들면 수력 충전이나 베이직센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연산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연산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적 개념을 배우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오늘은 30분, 내일은 40분 이렇게 늘려가봤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당장에 하루 3시간은 앉아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물론 처음에는 엄청 힘들 거예요. 그래도 휴대폰을 좀 꺼놓고 딱 수학 공부로만 하루 3시간을 한번 버텨보세요. 그렇게 딱 2달만 도전해봐요. 습관을 만드는 데는 6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달 동안 매일 3시간씩 하다 보면 첫날보다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선생님 고정 댓글에 있는 챌린지 방에 들어와서 인증하면서 같이 공부해보는 것도 추천할게요. 이렇게 연산부터 시작해서 기본 개념과 쉬운 유형까지 풀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6등급 이하일 리가 없습니다. 이후부터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4, 5등급 대 친구들의 공부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등급별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등급에 있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공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수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는 수능날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 6등급이라도 수능날 1등급까지 올라온 학생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공부를 해보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